본격 IT 전산 지식 기초 개념 강좌 쉐어드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버라는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지난 1강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컴퓨터고 클라이언트는 하고 싶은 일을 서버에 요청하는 컴퓨터라고 간단히 정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서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IT 전산 쪽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서버일 겁니다. 이 서버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평소에 접하시게 되는 서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다양한 서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모든 서버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난 강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서버들을 이번 강좌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 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1강에서 서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우리가 이용하는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즉 HTTP로 접근해서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HTTP가 뭔지, 응용 프로그램이 뭔지는 지난 1강에서 설명드렸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강 웹이 대체 뭐야? 제2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회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왼쪽에 보시는 그루베어일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그루베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접속하는 것도 이 그루베어거든요. 그루베어에서는 회사의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받거나 휴가, 또 각종 여러가지 결제들을 전자결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증명서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 디자인 작업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업무를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팀원들의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측에 보시는 CRM 같은 고객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담당자분들이시라면 우리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은 몇 명인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굴된 고객은 또 몇 명이고 지금 영업 중인 고객은 어디인지, 이번 달 매출은 지금 얼마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조나 물류, 디자인 등등 업종별로 특화된 웹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 드랍박스 같은 이런 것도 웹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서비스도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텔레그램처럼 웹 버전의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쉐어드 IT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인터넷, 이 두 개를 통해 사용해야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이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콘텐츠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적 콘텐츠, 두 번째가 동적 콘텐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둘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정적 콘텐츠에 대해 살펴볼게요. 정적 콘텐츠는 이 정적 콘텐츠의 정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static, 한자로 정적,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데이터가 대표적인 정적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배웠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이 정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요청이 오면 보여줄 뿐이니까요. 이러한 정적 콘텐츠는 이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나 웹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자기들이 미리 준비해둔 서버에 갖다 놓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적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지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자, 이번엔 동적 콘텐츠입니다. 동적은 영어로 다이나믹, 한자로 동적,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정적, 이 상태와 딱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동적 콘텐츠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서버에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이 보여지는 콘텐츠입니다. 웹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대부분이 정적 콘텐츠였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쪽에서 이 콘텐츠를 서버에 올려놓고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모두 생산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콘텐츠만 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보여지는 동영상과 또 내 친구가 접속해서 보여지는 동영상이 똑같다면, 유튜브가 누가 접속해도 똑같은 동영상만 보여준다면 유튜브가 지금처럼 그렇게 인기를 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전의 웹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들이 정적 콘텐츠만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버 성능과 인터넷 속도 때문인데요. 많은 콘텐츠를 동적으로 제공하고 싶어도 그만큼 서버 성능과 인터넷 속도가 따라주지 않아서 구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서버의 성능도 엄청 좋아졌고 인터넷 속도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많이 빨라져서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영상을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콘텐츠들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라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동적 콘텐츠입니다. 이 동적 콘텐츠 덕분에 웹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들이 소위 좀 이용할 맛이 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쇼핑몰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쇼핑몰 서버에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보여줘 라는 요청을 했다면 아마 사용자마다 담은 물건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장바구니 내용물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또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날씨 정보 한번 보세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기상청의 날씨 정보도 동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동적 콘텐츠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나만의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적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가 합쳐진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이용하시는 아마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웹페이지는 이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번과 같은 쇼핑몰의 경우 접속해서 보여지는 각종 카테고리, 상품 정보, 배너 광고는 누구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우측에 보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로그인한 다음에 볼 수 있는 마이 페이지에는 각종 나만의 정보들, 주문 배송 현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할인 쿠폰, 이러한 나만의 맞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동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만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니까요. 정적 콘텐츠를 나의 정보를 활용해서 나에 딱 맞는 콘텐츠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서버에 내가 주문한 상품은 언제 배송되는지 보여줘 라고 요청하면 서버가 지금 배송 준비 중이야 기다려 라고 하겠죠. 또 내가 어젯밤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 좀 보여줘 라고 요청하면 네가 담아둔 이어폰, 블루레이, 티셔츠 여기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동적 콘텐츠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홈, 인기, 최근 본 동영상 등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정적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인기 동영상의 경우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본 그 정보를 토대로 보여주는 동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이 맞춤 동영상으로 채워지는데요. 이 사용자 맞춤형 동영상을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평소에 구글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했는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많이 봤는지 이런 정보들을 구글이 저장해 뒀다가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취향 저격 콘텐츠만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서비스로 평가받는 게 바로 넷플릭스죠. 저도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자주 추천해줘서 따로 뭘 볼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번에는 페이스북 댓글창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시물 한번 보세요. 이 게시물에 지금 좋아요가 5,851개가 달렸고 259번이 공유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 스포츠센터가 작성한 이 게시물 자체는 이미 생성된 정적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시간 뒤에 이 게시물을 다시 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가 5,90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유 수도 270번까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같은 게시물에 접근해서 조회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좋아요 수, 공유 수, 댓글 수 및 추가로 달리는 댓글들을 동적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쉐어다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뒤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마이 페이지의 나의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목록은 당연히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게시물이나 댓글 생성이 가능한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작성한 것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것도 동적 콘텐츠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사용자 맞춤형 뉴스레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추천 상품이나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동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 동적 콘텐츠의 비중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때요? 정적 콘텐츠, 동적 콘텐츠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앞서 살펴봤었던 정적 콘텐츠, 동적 콘텐츠를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기에는 서버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용도에 맞는 다수의 서버를 조합해서 구성합니다. 보시면 서버가 지금 5대나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버 5대가 적절하게 업무를 좀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컨텐츠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괜찮아요. 이 많은 서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